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정부가 의사 확충을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릴 것으로 전해지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있다는 면에서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하지만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무조건적인 의대 정원 확대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죠. 집중 진단에서 의대 정원 확대 논란의 쟁점, 그리고 이 문제가 우리 의료 서비스에 미칠 영향들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근데 이게 의대 정원 문제가 잘 아시다시피 18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거를 지금 이 정부는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 15년 입시 의대 정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사 찾아 산만리, 의대 정원 논란 확대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논란이 많은 의대 정원, 의사 정원 확충, 의사 확충. 자, 이 문제 행정부가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의사협회 반발이 많아서 거의 20년째 의대 정원이 지금 동결돼 있죠. 우리나라 의사 수 부족한 걸 많은 국민들은 실제 느끼고 있는데 정말 얼마나 부족한 건지 정형선 교수님 우선 얼마나 부족할까요 지금 현재? 네, 뭐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제시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나 그래도 가장 뭐 그나마 비빌 수 있는 그런 통계들을 보면 OECD 국가들의 어떤 평균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OECD 평균은 그 임상 그 현장에 있는 그 의사들이 그 인구 1,000명 대비 3.7명이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한의사를 제외한 그 일반 의사들의 수는 2.1명 수준입니다. 2.1 한 3분의 명. 2 정도인 거죠. 예. 물론 OECD 평균이 뭐 정답이라는 얘기는 아니나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거의 38개 국가 중에서 37번째니까 뭐 분명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느낄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우리와 조금 비슷한 게 미국도 보니까 우리와 조금 2.7명. 2.7명. 예, 우리가 한의사를 포함해서 2.6명입니다. 한의사를 포함해서 네. 그러면 미국과 큰 차이는 없는데 제가 혹시 우리나라 최저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국도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은 것처럼 통계상으로 나오네요. 의료 환경이 달라서 그렇죠. 의료 환경이 다르다? 어떻게?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영리병원 위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영리병원이 하나도 없게 허가를 안 내주게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 네, 법적으로. 네. 그러니까 영리병원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과잉 진료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의료보험이 있는 사람들은 병원에 갈 수 있지만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고요. 미국의 경우. 네, 미국의 경우요. 또 아주 아래 저소득계층은 또 병원에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미국의 의사가 그렇게 부족하다는 말이 많이 안 나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고요. 지금 OECD 평균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건 거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 없는 이유는 뭐 유럽이나 OECD 중에서 유럽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진료비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사회주의 개념인데요. 예. 의사들이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훌륭한 의사들이 남아 있겠습니까? 훌륭한 의사라고 월급 더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영국의 NHS도 그렇고 영국의 의사가 없고 대부분 동남아시아에서 오는 그 임금이 저렴한 의사들의 숫자이기 때문에 네. 의사 수에 비해서 사실은 일하는 양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숫자만 갖고서 비교한다는 건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죠. 그럼 우리 의사 수가 통계상으로 나타난 것보다 실제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꼭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의사 수가 부족한 거는 맞죠. 부족한 건 맞다. 부족하고 앞으로 의사 수를 늘려야 되는 것도 기본적으로 방향은 맞습니다. 예. 하지만 늘려가는 과정이 부작용이 없어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투자는 없이 말로만 늘린다고 하면은 이 부작용은 상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투자 없이 말로만 늘린다는 부작용은 조금 이따 한번 더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지금 절대 의사수 부족보다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지역 간의 불균형. 네.
지역 의료, 지방 의료 이 공백, 붕괴, 또 하나는 필수 의료 분야 일부 분야의 의사 수의 현저하게 부족한 이게 더 심각한 거 아니에요? 물론 예. 거기서 이제 국민들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죠. 예. 근데 그동안 이제 그 문제는 뭐 10여 년간 그 부족 문제가 계속 그 부각이 돼 왔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정부가 그쪽 분야에 수가도 올려주고 여러 가지 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근저에는 예. 전체 인력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 인력의 어떤 의대 정원이라든지 전체 인력의 공급이 일종의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필요 조건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어떤 부족한 부분에 인력이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그래서 늘려야만 그렇죠. 그런 불균형이 해소될 수 그러니까 있다. 필요 조건인데 다만 앵커님 말씀대로 그 절대 그 전체 인력이 늘어난다고 해서 아까 말씀한 필요 부분에 인력이 다 간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종의 충분 조건들이 또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정책들이 이제 보완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일단 지금 현재 정책 논의가 되고 있는 의대 정원이라는 것이 일단 확대가 되어야만 그 인력이 10년 후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10년 후 예. 의사를 키우는데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면서 전체 필요 조건이 충족되어 나가는 과정에 네. 충분 조건에 해당하는 어떤 지역의 배치라든지 기타 필수 인력에 대한 그 인센티브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병행이 돼야 되는 거죠. 백 교수님 그동안 사실 의사 부족 많이 지적돼 와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계속 안 됐잖아요. 그간의 논의 과정 과거 좀 길게 넓혀보면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뭐 가장 최근에만 해도 2020년에 코로나 사태가 나타났을 때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가 이렇게 열악했느냐 하는 것이 처음 나왔었죠. 예. 시설 뭐 이런 문제가 아니죠. 일단 그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사람이 환자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의사 수가 늘어나야 된다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 지역 의료기관에 의사들이 안 가는 이유들이 있죠. 꼭 수가만 가지고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지역 의료기관에 의사들이 안 그래서 가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전혀 되지가 않았었죠. 예. 논란만 커진 상황이었고 특히 또 대표적으로 그 이전에 경남의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쇄했지 않습니까? 진주의료원. 네, 진주의료원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렇죠. 이 논리가 뭘까요? 네. 진주의료원은 적자가 나는 기관입니다. 지역에서 저소득층이 가는 병원이기 때문에 흑자가 날 수가 없고 과잉진료, 뭐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과잉진료라는 게 없을 수도 있지만 네. 비급여 진료가 거의 없는 병원에서 의사의 월급을 맞춰주면서 병원을 유지하면 적자가 커지거든요. 적자가 나니까 당시 경남지사였죠. 경남지사인 홍준표 지사가 그걸 없애버리면서 경남도가 원래 적자였었는데 전체적으로 자기가 퇴임할 때는 흑자가 되었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예. 하지만 이런 지역의 의료기관들은 어떻게 보면 복지 개념으로 적자가 나면 날수록 지자체에서 그것을 보조 못 해준다면 정부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투자가 선행되면서 이 의사 증원 문제를 논의를 해야지 그런 부분은 전혀 논의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의사 수만 단순히 늘린다고 그러면 이건 부실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뭐 약간 이렇게 벗어나는 얘기긴 하나 공공의료, 예, 공공의료 얘기가 좀 나왔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단적인 예인데 예. 지금 현재 지방의료원의 그 적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의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 예. 의사 인건비가 너무 높아요. 의사들의 인건비가 너무 왜냐하면은 높다. 저거 월급이 너무 많다. 그런 그렇죠.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안 오니까. 안 오니까. 그 사람들을 뭐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2억, 3억, 4억을 줘도 안 오잖아요. 4억을 줘도 지방의료기관 그 의사를 못 이유는 구했다. 근본적으로 전체 의료 인력이 공급되지 않은 데 있어요. 이게 악순환인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의 어떤 지방에 불러가려면은 굉장히 많은 돈을 줘야만 올 수 있는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의사 몸값이 올라가고 그것이 우리 수가 체계가 예. 그것을 수가로 보전해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료비의 어떤 상승 압박이 오는 거죠. 지난 20년간 의료비의 우리나라의 급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근저에는 의사 부족 문제가 결부돼 있습니다. 물론 의사들이 많아지면 의사 유인 수요라는 게 있어서 의료비를 올린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서로 경쟁해서 치료를 많이 한다 그런 얘기. 왜냐하면은 이제 의사들이 많아지면은 의사들은 공급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医療까지 해가면서 의료를 늘리니까 우리들을 늘리지 말라. 오히려 그 주장을 의사협회나 이런 쪽에서 많이 해왔어요. 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전체적으로는 그런 걸 걱정하기보다는 의사 인력 자체가 부족해서 필요한 의료가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고 이번 정부의 어떤 의대 정원 확대의 어떤 움직임도 뭐 그 부분들이 굉장한 압박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걸 반영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정 교수님은 이제 의사 절대수를 조금 우선 먼저 늘려야 이게 필요 조건이다. 그래야만 다른 조건까지도 합쳐져서 지역 간 불균형이라든지 뭐 진료 과목별 불균형 정확히 정리하셨습니다. 예. 이거 반드시 필요하다. 그거 된다고 다 무슨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걸 안 하고 무슨 해결책을 찾겠느냐. 맞습니다. 뭐 그런 주장이신데 제가 잠깐만 반론을 드리자면 네. 필요 조건만으로 어떤 정책을 수행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 거기에 충분 조건이 들어가야죠. 아니 그게 그렇지. 이제 필요 필요 조건부터 하고. 지금 필요 충분 조건을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어느 정도 늘릴 수 있느냐가 그게 충분 조건이에요. 충분히 질 좋은 의사를 만들어야만 되는 것이지 예. 그 부분을 얘기하지 않으면서 뭐 많게는 3,000명까지 늘릴 수 있다. 늘릴 수 있죠. 그러면 절대수를 늘려야 된다는 데서는 공감하죠. 그러면 그게 필요 조건이라고 하고 네. 그것 하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쉽지 않죠. 그 나중에 한번 의사협회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고요. 그것도 쉽지 않겠지만 그럼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플러스 뭘 또 해가면서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급여만의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의사급여. 지방의료원에서 뭐 4억을 준다 그러면은 4억 서울에서도 4억 못 받는 의사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안 가느냐? 4억을 주는데 왜 안 가느냐? 4억을 주는데 우리 국민들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그래요. 의사들이 저렇게 페이가 좋아서 안 가는 걸까? 이렇게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지방의료원에 갔을 때 그 급여 이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만족이 돼야만 거길 가는 것이지. 교육 문화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교육 거. 문화뿐만 아니라 예. 그 환자들의 여러 가지 수준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라든지 법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릅니다. 예, 법적인 경우에 있어서도 지방에 있는 그런 의료원에서 저소득 계층들이 만약에 환자로 왔을 때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기가 진료하지 않은 질병들에 의해서 사망했을 경우에 법적인 문제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담이 큰 것이 근로 조건이 굉장히 열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자기 사는 환경도 나쁠 수가 있고요. 문화적인 예, 여러 가지 문화 생활도 못할 수가 있고요. 근데 그런 거를 획기적으로 늘린다는 것은 꼭 의사만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이 중소기업들 측면도 생각해 본다면 문화적인 측면 여러 가지를 바꾼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은 거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게 잘 되면 선진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현재로서는 우리가 지금 선진국의 문턱에 있지. 그런 여러 가지 의료 체제들을 보면은 우리가 코로나 때 우리가 잘했다고는 그러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았었거든요. 네. 우리 의료 체제의 문제인 것이죠. 예. 과연 우리가 이 영리병원을 만들 것이냐. 영리병원을 만든다 그러면 병원 의사들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작용 또 진료비가 아예 없는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병원을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것의 단점들 이 여러 가지를 다 합쳐보면 우리 의료 체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걸 뜻하는 것이지 이것이 의사 수의 문제만은 절대로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가 총합해서 같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정 교수님, 지금 이제 정부가 의사 수를 늘리는 방안을 나름 내부적으로 확정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곧 발표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우선 얼마나 늘려야 될까? 이거는 뭐 대입 의대 정원이 워낙 그 관심사가 높으니까 얼마 정도 늘려야 될까? 늘리려고 하는 거는 같습니다. 여러 보도를 보면 그게 이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일부 언론에다가 그 의사 부족 문제의 심각성도 이렇게 칼럼도 쓰고 하면서 그때 취재 작업을 10년 전에 했을 때 발표했던 것이 그 당시에도 3,058명이었는데 3,600명 정도는 늘려야 된다라고 한 게 딱 11년 전에 제가 보고서를 작성했던 겁니다. 3,600명까지는 늘려야 그러니까 된다. 한 550명 정도? 550명 정도. 그 이제 10년 전 얘기예요. 이미 그 당시에 만약에 그렇게 뽑았으면 늘어났을 인력이 전혀 늘지 않고서 지금 누적된 현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뭐 OECD 평균 대비도 그렇게 되고 단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의대 정원이 지금 우리가 인구 10만 명당 7.3명이거든요. 3,058명이라는 것이. 그런데 OECD 국가들의 평균을 보면 14명이에요. 딱 2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구 대비로 보면 한 7,500명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똑같이 OECD 국가 평균까지 이렇게 의료 인력을 늘릴 필요는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의사 인력들이 열심히 일하고 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어느 영역이나
지금 3,058명이라는 것은 지금 너무 누적된 지금 부정 문제를 고려할 때 이 플로우의 유입 자체가 최소한 1,000명의 증원은 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1,000명이라면 어느 정도 기간에 4,000명 걸쳐? 이상인 거죠. 매년 뽑는 인원이. 매년 그럼 한 4,000명. 제 바람대로라면 와. 한 10년간은 한 4,500명 정도까지도 갔으면 좋겠는데 예. 현실적으로 한 4,000명 정도를 그러니까 지금 3,058명이니까요. 네. 1,000명 늘려서 한 10년 정도 진행을 봐가면서 배출 인력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예.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충분 조건에 해당하는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걸 병행해 나가는 그런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도 그 전에도 의사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할 때는 이 의사협회에서 상당히 반대가 심했잖아요. 이번에 좀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나오겠죠. 오늘도 회의하고 오늘도 나오는데 아마 의사협회. 강경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강경 반대. 강경 반대일 수밖에 없죠. 지금 국민들은 조금 증원을 원하는데 그렇게 반대할 수만 있을까요? 반대할 수밖에 없죠. 왜요? 의사단체라는 건 의사들의 결정기구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밥그릇 싸움인 거 아닙니까?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대생들까지도 반대할 겁니다. 그래요? 2020년에는 국시까지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국가시험까지. 네. 본과 4학년 학생들이 국시를 거부하는 바람에 굉장히 큰 파장이 일었었죠. 아마 이번에도 그거에 못지않은 저항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타협선 안에서 아까 뭐 1,000명 말씀하셨는데 예, 1,000명. 기본적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 부분은 아마 3,058명에서 한 5,600명 정도 늘리는 데까지는 충분히 지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교육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들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예. 그 이상으로 가려면은 좀 더 준비가 필요하죠. 일단 의과대학이라는 것이 50명 이하의 작은 의과대학이 많습니다. 예를 지금 들어 지방의 경우에 50명 이하가 많습니다. 국립대학도 50명 이하인 국립대도? 경우가 있습니다. 예. 어. 예, 강원대라든지 제주대라든지 이런 데들은 50명 이하이기 때문에 이런 데에 늘려주면서 교수 요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들을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사립대학인 경우에 있어서는 울산대학이라든지 또는 성균관대학, 네. 아산병원이라든지 이런 쌈성병원이라든지 거기 의과대학이 40명이에요. 그러면 이런 그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잘 돼 있는 의과대학인 경우에는 뭐 사실은 200~300명까지 들려도 큰 문제가 없을 상황인데 근데 죄송합니다만 수도권의 의대를 늘리는 것보다 지방 의료 공백이 심하니까 지방 위주로 좀 늘리는 게 어떨까요? 지금 그래서 국립의대라든지 혹은 지방에서 50명 이하의 대학에 늘려준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국립이란 말도 지금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요? 의과대학이라든지 병원들이 다 법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법인이니까. 거의 관여를 하지 않고 예. 예산 보조도 해주지 않는 상황이어서 사실 병원은 돈을 버는 데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체제에서는 돈을 벌어서 그것을 병원 안에서 쓰지 않는 한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돈을 잘 벌지만 정원을 늘려주는 건 안 하겠죠. 네, 그렇지만 지방 대학들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기초의학 교수 거의 없습니다. 40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려면은 기초의학 교수들을 충원을 해야 되는데 자원 자체가 없어요. 네. 의과대학을 졸업하면서 기초를 하려는 학생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교육 자체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예. 지금도 기초 교수가 없어서 다른 학교에 출장 가서 방학 동안에 공부하고 오는 이런 학교들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도 그렇게 모자라는 상황인데 과연 1,000명 정도 늘렸을 때 과연 그 의학 교육이 가능할 것인가? 뭐 교육 한꺼번에 1,000명 늘릴 경우에 과연 교수진은 제대로 확보가 되고 교수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장비, 시설. 이것은 임상이라든지 또는 환자를 볼 때의 장비가 아닙니다. 기초 교육을 할 때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교수 요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무조건 숫자만 늘린다고 되는 일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충분 조건이 꼭 선행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가 우선되면서 증원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일방적으로 늘린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가 선행돼야 된다. 우리 정 교수님께서는 어떤 조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인원을 늘리려면 대대적인 투자를 뭐 할 부분은 해야 되고 일단 중요한 것은 인력인데 늘린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뭐 3,058명의 한 30% 정도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1,000명이면은. 1,000명으로 하면. 예, 그러면 각 그 대학에 아까 말한 대로 50명에서 100명 안 되는 대학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 교육 자체의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도 너무 적은 인원이죠. 그래서 새로운 의과대학을 신설하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의과대학에서 증원을 통해서 충분히 그 임상인력의 확보, 교육 인력이라든지 확보를 통해서 늘려나가는 정책을 피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 충분 조건에 해당하는 이제 그래도 이왕이면 지방에 많은 인력이 남게 하려면 예. 아무래도 지방의 어떤 출신 고등학생들을 그 지역에서 뽑게 한다든지 뭐 이런 지역 할당제가 있어요. 이미. 지방 인재 선발 비율을 예. 지방 의대의 경우에는 훨씬 높여라. 그렇죠.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물론 거기를 졸업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어디나 갈 수는 있죠. 선택할 수는 있으나 실제로도 가나 그래도 그 지역에 남을 확률이 좀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게 전 세계적인 어떤 글쎄요, 경험이고요. 그거에 대한 좀 반론을 드리면 아니, 그러니까 관련해서 지역 의사제라는 게 있잖아요. 있는데요. 지금 이번 발표에서는 안 나올 겁니다. 지역 의사제 도입하는 지역의사제 게 도입도. 왜 안 나올까요? 지금 그 논란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공공 영역이라든지 공공 의대라든지 예. 지역 의료라든지 이런 지역 할당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다 빠지고 나올 아니 그러니까 겁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총량을 늘리는 정책을 필요 조건을 가는 거고 예. 충분 조건으로서 향후 필요에 따라서 지역 할당제라든지 이런 걸 활성화시키는 게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게 안 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안 되니까 전체 총량도 안 늘려야 된다는 게 그동안에 의사협회나 모든 쪽의 의사협회 주장이었거든요. 그냥 예. 무조건 그래서 이게 반대했는데. 우리가 어떤 논의를 하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도 뭐 그 충분히 바람직한 걸 위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은 의대 증언이라는 거죠. 이 부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아까 초두의 필요성은 얘기했고 예. 그쪽을 향해서 가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안 되는 게 뻔한 일을 하는 것은 그건 정책이 아니죠. 그 안 되는 게 뻔해요. 네, 지역 뻔하죠. 의사- 왜?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죠. 지역의 의대라는 데에 예. 서울 출신들이 많이 갑니다. 지금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이 지역이라는 것을 한정하려면 거기 태어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고등학교 다닌 정도이기 때문에 극성 부모들은 중학교 때부터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지역 의대를 간 다음에 졸업하면 서울로 전공의로 오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작용 그런 그러니까 걸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뭡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지역 의료가 완전히 우리 의사들이 갈 수 있는 매력, 유혹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지역 우선이죠. 의료 환경을 훨씬 더 윤택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뭐 지역의 공공의료 이런 걸 좀 공공의료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어도 충분히 서울에 있는 거, 서울에 올라가 있는 것보다 지방 사람인 경우에 특히 더 가죠. 자기 고향인데 거기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거기 있을 때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놔두고 그냥 증언만 한다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원을 하지 말라. 지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반복되는 얘기예요. 의사협회나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 얘기죠. 지역 의대를 나온 분들은 일정 기간 그 지역에서 근무하게 하는 게 지역 의사제도 지금은 없잖아요. 이런 아이디어를 낸 분들 이것도 현실성이 좀 떨어집니까? 지역 의사제도 현실성이 떨어지죠. 떨어집니까? 예,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아니 지역의 그 고등학생 출신을 뽑는 제도는 있죠. 그러니까 그 인재 고등학교 그 뽑는 비율은 인재. 지역 고등학생에서 지역 의대 뽑는 비율은 높이는 건 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에게는 지역 의대를 졸업한 그 의사는 그 지역에서 일정 기간 영업을 그게 해야 되는 지역 의사. 이제 그 독일 같으면 네. 독일은 이제 우리가 비스마르크 체제라고 해서 1800년대 건강보험 제도가 독일에서 온 거예요. 독일에 이렇게 일본을 통해서 왔는데 독일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지역의 건강보험에 그 지역 단위로 의사가 할당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들어가려면 누군가 빠져줘야만 되는 겁니다. 독일조차도 그렇게 지역 할당제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의사들에게 완전히 맡겨놓은 상태거든요. 자율 선택을. 예. 그러니까 일단 이것이 주어진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역 배분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것은 의사 인력의 총량 정책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총량 정책 놀리는 정책을 하면서 그나마 지역의 할당제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니 그나마 그것이 있으면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으나 남을 수 있는 가능성 자체는 높여주는 거죠. 아무래도 예. 지역에 있다 보면 예. 뭐 그런 거라도 보충하자는 그런 차원이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이 또 하나의 논란, 진료 과목별 불균형,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이쪽의 의사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거를 조금 그게 가장 또 심각한 문제인데 응급실, 응급의학과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수가를 좀 차별적으로 올려주는 겁니까? 이것도 수가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안 아니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것이 군에서 출산을 할 수 없는 군들이 상당히 많이 군 단위에서도 네. 산부인과 아닙니까? 네. 예, 부인과는 어디나 다 있습니다. 산과가 산과는 없습니다. 왜 없냐면은 1000명을 정상 분만을 제대로 분만을 한 다음에 그 중에 한 명이 사고가 나면은
그 병원이 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건물 가지고 있으면 산부인과 하는 것보다는 임대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가가 없어지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유인책,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법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인책들을 마련을 해주면서 법적인 어떤 소송에 대한 좀 보장책 같은 걸 좀 그렇죠. 확실하게 소송에 해달라. 대해서 의사가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사망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분만이라는 행위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충분 청소년과도 다 조건이에요. 마찬가지. 같이 가야 되죠. 당연히. 네, 청소년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아청소년과인 경우에도 어린아이들을 진료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만약에 자기가 진단을 잘못하게 되면 사망할 케이스가 성인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는데 또한 소아과라는 것은 내과만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양한 몸의 분야를 다 보는 것인데 이럴 때의 문제점들 또 여러 가지 응급의학과의 그 경무들 이런 데의 보상들이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그 유인책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안 간다는 거죠. 그 분야에 대한 중요한 유인책이 수가를 차별적으로 인상하는 겁니까? 혹시 그거는 좀 필요하겠습니까? 저도 그 그러면 말에 동의합니다. 수가 인상 조치를 통해서 그동안 해왔죠. 흉부외과 100% 수가를 올려주기도 하고. 올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전혀 안 늘어났죠. 올렸는데도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 조건이 의사 인력이 공급이 안 되니까. 아, 절대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한 충분 조건들은 우리가 같이 가더라도 일단 네. 필요 조건이 충족이 돼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 말씀하십시오. 네, 아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수가라든지 뭐 이런 것보다도 지금 현재 그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의 문제거든요. 의사들 사이에 같은 의과대학을 졸업했는데 어디는 피부 성형 뭐 이런 쪽에서 돈을 많이 버는데 나는 이쪽에서 그 돈을 적게 번다 이렇게 느끼는 거지만 우리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이라고 하는 거나 이런 감정은 그 전체적인 근로자 평균임들 이런 것에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너다섯 배는 어떤 의사들이라도 받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 그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을 주변에 잘 버는 쪽의 어떤 의사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거를 국민들이 다 그 수가를 통해서 해결한다든지 어떤 보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는 해왔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금의 논의의 핵심은 유일한 정책 수단인 의대 정원이라고 하는 것. 그 부분의 문제에 대한 논의가 먼저 해결이 돼야만 그다음 문제를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 정책을 의사협회가 강경 반대할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행정부가 우리 국민의 의사정원 확대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뭔가 좀 하려고 하면 어떤 대책을 제시하면 의사단체와 의사협회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까요? 결국은 국민의 공감대이죠. 네. 네. 투자를 동반하는 증원이라고 그러면 투자를 동반한다. 그렇죠. 아. 여러 가지 지역 의료에 대한 지금 공공의대나 그게 다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면서 진행을 해야지 이것을 정치적인 논란으로 당위성은 있습니다. 증원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있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증원하는 것은 저는 절대로 반대입니다. 그동안 의사들의 반대 논리가 공공의료가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공공의료가? 공공의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거든요. 지난 2020년에 이슈는 그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공공의대가 필요한데 안 되니까 의대 정원을 늘려서 안 된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슈는 그 공공의대라고 하는 것도 또한 되도록이면 그쪽에 많이 가게 만들어야 되나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어요. 심지어는 공공의대를 만들어도 그 옵션 걸린 기간 빼고는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간다는 거였거든요. 그게 반대 이유였거든요. 안 된다는 이유였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충분히 공급이 되면 공공의대 가서도 만족할 의사들도 나오는 거죠. 제가 공공의대를 반대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공공의대와 지역의료원이 같이 보강이 되면서 공공의대를 나오면서 그 지역의료원에서 교수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구라든지 환경들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지 증원이 우선이 아니죠. 그러니까 공공의료원, 지역의 낙후 지역에서 공공의료원을 운영하면 적자가 나니까 과연 계속 운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심 때문에 공공의료원들에 대한 투자가 안 되는데 정부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해야죠. 공공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의대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의사 수가 늘어난다는 새로 만든다는 것인데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의사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넘어야 할 산이 참 많아 보입니다.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연 행정부가 의사단체 협회를 어떻게 설득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논란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 백순영 카톨릭 의대 명예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